여러분의 지인 중에 수동적 공격 성향이 과해서 여러분이 불러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잘못한 말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조는 전혀 다른 걸 암시해요. 사실 수동적 공격 성향의 사람들은 공격성을 사용하는 방식이 은밀해요. 그래서 나쁜 의도가 쉽게 걸리지 않죠.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대신 그런 사람은 수동적 공격 행동을 통해서 그걸 미묘하게 표현해요. 수동적 공격 성향이란 용어가 임상적으로 사용된 건 2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장교들의 명령 준수를 거부하는 병사들이 수동적 공격 성향으로 분류됐죠. 수동적 공격 행위의 특징은 타인의 요구에 대한 간접적인 거절과 직접적인 대면의 회피예요. 주로 삐죽거리기, 미루기, 중요한 물건을 엉뚱한 데 두는 식으로요.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첫째, 그들에겐 수동적 공격 성향의 인격 장애가 있어요. 이 장애는 의학적 진단에 속하진 않지만 정신적 장애의 진단 및 통계적 책자에서는 그것이 소극주의적 인격 장애라고 설명되어 있고 수동적 공격 성향 인격 장애를 진단 제안에 포함시켰어요.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수동적 공격 인격 장애는 오래 계속되는 인격 장애로 자신과 타인을 향한 양가 감정이 다음의 방법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미루기, 꾸물거리기, 고집 피우기, 의도적인 무능, 약속 잊기, 중요한 물건을 엉뚱한 데 놓기로요. 이런 책략은 잠재된 부정주의의 소극적 표현으로 해석되죠. 그것은 직업과 가정과 학업에서의 성공을 자주 방해합니다. 수동적 공격 성향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잠재된 정신건강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둘째, 수동성 공격 행위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보다 쉬워요. 여러분은 대립하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게 힘든가요? 사람들 중에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이들도 있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교적 솜씨를 개발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따라서 수동적 공격 행위는 감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솜씨가 여러분에게 부족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셋째, 그들은 복수를 원해요. 복수에 관한 영화를 본 적 있으신가요? 주인공이 자신에게 죄를 지은 악당에게 복수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악당이 복수를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한테 복수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게 제일 건강하진 않죠. 이것은 수동적 공격 행위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는 건 힘들어요. 공격 대상을 제외한 모두에게는 공격 의도가 숨겨져 있고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모호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할 수 있어요. 넷째, 분노는 사회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요. 분노를 표현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적 있나요? 많은 아이가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요. 유년 시절은 정서적 발육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죠.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발육에 심각한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분노는 종종 우리 모두가 숨기고 싶은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으로 간주될 때가 많지만 이들에게 기분을 처리하고 표현할 방법을 가르치는 일은 중요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수동적 공격 성향의 행위를 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미소를 짓는 저기는 지적받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분노를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고 꾸준히 교육받아온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됐어요. 대놓고 분노에 관해 말하는 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그 사람은 다른 수단을 찾죠. 미소를 지으며 숨겨진 공격적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소 짓는 한 그런 의미로 말할 리가 없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 분노는 여러분이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사악한 미소 속에서 나타나기 마련이죠. 여섯째, 그들은 어린 시절에 그 행동을 발전시켰어요. 학자들 대다수가 수동적 공격 행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어린 시절에 배웠다고 봐요. 아동학대, 무자비한 처벌, 소홀함이 아이의 수동적 공격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죠. 아이의 권위적 보호자인 부모님, 선생님, 돌보미 같은 분들의 혼란이 이런 행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린 시절과 현재에도 자기 주장을 하는 법을 배우면 이런 행동을 막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특정 행동이 수동적 공격 행위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건강 상태로 그런 행동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수동적 공격 성향과 관련된 몇 가지에는 불안장애, ADHD, 조울증, 우울증 등이 포함돼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중에 수동적 공격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 행위는 다른 정신질환의 성공적 치료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그 행동을 인식하고 정신건강 전문가와 해결하는 일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수동적 공격 행위를 종종 나타낸다는 걸 인식하면 그걸 관리할 방법을 알기 위한 적절한 단계에 이미 들어선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에게 부정적 감정을 드는 게 느껴지면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몇 번 심호흡을 하면서 스스로를 진정시켜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현실로 돌아오게 해서 이렇게 느끼는 이유를 파악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겠다고 마음먹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